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알차게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잡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우리 시장, 오늘은 보합권에서 버텨줬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에 예정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 점과 또 중국에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시장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어제는 대형주 장세였다면 오늘은 2차 전지 위주로 대형주 오르면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중소형주에서 수급이 돌았습니다. 이 업종으로는 건설업종 상승률 상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2348선 약보합으로 시작해서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0.05% 거의 보합권인 2351.31포인트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기관은 오늘로 3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 비중 크게 담았고요.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전기, 전자, 금융업종 순으로 크게 담았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장중 내내 순매수를 이어오다가 막판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은 오늘도 2,987억 원가량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부진했습니다. 700선으로 시작한 지수는 역시 등락을 반복하다가 12시 분고부터 힘 빠지면서 0.74% 내린 696.05포인트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반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2,888억 원가량 담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의 매도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 1,23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장 후반에 다시 올려 세웠습니다. 전일 대비 1원 20전 상승한 1,244원 7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제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강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어떤 걸 꼽아오셨나요? 화장품하고 관련된. 네, 근데 오늘 좀 화장품주가
다 가진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뭐 차이는 좀 있었는데 좀 특징적으로 반등이 좀 덜 나왔던 애들 네. 이런 애들이 좀 강하게 나왔고 오늘은 네, 기존에 움직였었던 애들은 네. 변동성 흐름이 조금 적었다. 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차별의 양상이지만 전체적인 뭐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기대 심리는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앵커님이 제가 뭔가 이제 네. 좀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디펜스를 너무 강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한번 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제이중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드디어 그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뭐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다음 주 정도에 이와 관련된 이제 결정을 좀 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좋게 모습이 이제 나오는 형성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 뭐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방송에서 이제 네. 다 보이니까 보통 이제 위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 밑에는 이제 마스크 아래는 화장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네. 눈 부분만 이제 아이라인이나 이런 것만 이제 잘 그리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마스크를 뭐 이제 실내에서도 벗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얼굴을 다 이제 기초부터 해서 화장을 보통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사용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이제 올라온 거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어떤 한한령 해제 기대 심리로 이와 관련된 화장품 수요 확대. 그러니까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많이 사가는 게 화장품이거든요. 면세점 화장품을 싹쓸이 해가는데 이제 그런 유동인구가 가능해지는 부분에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한번 이제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런 중국 영향을 받았던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덜 움직인 것 같고 그거 외에 그동안의 움직임이 좀 덜했었던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집중 매수가 좀 유입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또 국내에서 화장품을 뭐 유통, 생산, 판매를 다 전담하고 있는 또 업체 중에 한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화장품주의 어떤 실내 마스크 해소 기대 심리에 대한 수혜주 중에 가장 돋보였었던 시장을 좀 뒤엎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추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그런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차트 캔들이 이상하죠. 보시면은 지금 7월부터 지수가 조정해서 어느 종목이든지 내려온 건 맞아요. 네. 10월까지는 안 내려온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내려온 각도가 이상하게 하한가를 동반하면서 내려오고 네. 거래 정지도 됐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러다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 차트가 아닌 거예요. 악재가 동반되면서 주가가 추세 파동이 아니라 그냥 끊기는 개파동들을 많이 주고 정지 파동을 주고 나서 다시 거래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된 상한가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급변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사유를 뭐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본 감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감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진행 때문에 거래 정지 이후에 뭐 이런 가격 산정이나 주식수 변동 부분에 의해서 나타난 차트의 왜곡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막 몇 천만 주의 주식이 사실 몇 백만 주로 줄어들었어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격 상향 효과가 있고 주식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너무 많아서 무겁게 느껴지는 현상은 탈피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이제 주식수가 줄어든 상태에서의 급변동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조금 이제 어렵죠. 개인적으로는 급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도 있으나 워낙에 이쪽에서도 보시면 9월에도 상한가가 나왔다가 개파락 출발 음봉도 줬던 만큼 정상적인 상한가 패턴으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내일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기준은 오늘 종가 위에서 출발하냐 아래에서 출발하냐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에서 출발한다면 변동성이 좀 나올 테니까 단타 관점에 접근 다음 주에 임박한 재료의 기대를 받은 거니까 더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종가를 지키지 못하고 시가가 밑에서 출발한다면 그냥 억지로 올려놨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접근 주의가 필요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주 조정받는 와중에 이 상한가 터치한 종목인데요. 급변동이 많았던 종목인 만큼 내일은 좀 종가 위에서 시가 출발하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또 종가 밑으로 시가가 시작하면 좀 억지로 올려놓은 것만큼 접근이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오늘 이제 조금 되게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상한 기능 용덕 전문가님께서 네. 다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그 외에 다른 어떤 업종들이 오늘 좀 무대를 뒤집었을까? 괜찮은지. 남들이 봤었을 때 네. 좀 옆에서 조금씩 치고 가는 종목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신기계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한신기계라는 종목이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듯 원전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작년부터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크게 이제 원전주들이 급등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원전주에 대해서 부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나 유럽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상승해서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우간다에 있는 이제 정부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원전 협정에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요. 두 번째로도 그간 이슈가 이제 폴란드에 대한 이제 40조 규모 정도의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출 계획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도 정부의 자체적으로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살리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으니까 사실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라면은 특정 예전에는 상승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구 하락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형식으로 많이 보여졌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다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시가보다 좀 낮은 상태에서 좀 마감을 했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통에는 이제 특히나 이번 목요일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좀 발언하잖아요. 사실 네. 그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던 가장 고용지표 자체가 좀 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좋게 나올 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날에 CPI가 발표되는데 이 미국의 CPI가 예상치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거를 실제로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하필 공교롭게도 그 CPI 때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 시장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도 지금 그간 12월부터 1월 달까지 가장 많이 우려먹었던 섹터가 중국 관련된 섹터잖아요. 네. 그럼 중국 관련 섹터가 이미 높은 상태입니다. 그럼 신규 진입이 가능하느냐?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한신기계를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러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싼 섹터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 재료도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에 대한 불안성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한신기계 같은 이런 원전주 저도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CS 베어링 같은 이제 섹터를 말씀드리면서 신재생 관련된 업종들 아니면 그 외에 좀 싼 업종들 이슈는 이어지지만 싼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형식으로 좀 뭔가 보험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신기계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는 원전 관련주 한신기계를 꼽아주셨습니다. 과거 폴란드 원전 수출 관련 이슈와 함께 오늘은 한수원의 우간다 원전 사업 협력 논의 소식으로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좀 저점 배수 유효한 섹터로 꼽아주셨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네요. 말씀해주신 제프 전문가와 방송 이외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특징주 두 번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좀 생소한 종목명일 수 있는데 네. 이제 티라유텍이라는 네, 종목을 좀 생소합니다.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좀 생소한 종목에 해당을 했었는데 재료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오늘 나온 정부의 정책적 재료 수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올해부터 스마트 관련 공장을 추가적으로 좀 많이 증축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돼서 예전에는 양적 부분들을 늘리는 거 위주의 스마트 공장을 좀 늘려왔다면 네. 이제는 좀 정보 고도화, 그러니까 뭔가 연결해서 진짜 이제 미래지향적인 어떤 공장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관련 수혜주가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티라유텍이 이제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티라유텍의 이제 기업 정보를 들어가서 보면은 뭐 역시 이 부분에 정확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SCM, MES 및 설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역시 고객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화학, 하나큐셀, 현대모비스, 하나테크인 등 국내 대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좀 질적인 향상, 그러니까 양적인 향상이 아닌 질적인 향상 방향으로 올해 나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국내 대기업들이 이런 공장들에 대한 추가 증설 부분들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고객사인 이 관련된 티라유텍의 도움을 얻을 거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스마트에 대한 어떤 정밀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는 뭐 당연하게 오늘 차트를 사실 빼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그냥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도 뭐 바닥에 전체적인 흐름이 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고 하는 게 보이죠. 거의 뜨문뜨문 하루에 뭐 몇만 주나 거래가 될까 하는 정도의 소외되었었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새로운 재료를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받다 보니까 오전 직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강력한 흐름이 좀 나왔다. 상한가 중에 제일 센 상한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주가 자리가 어디냐도 중요하죠. 이제 상한가가 밑바닥에서 나왔냐 위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보시면은 2019년도에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 빔이 뭐 제대로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뭐 내려오긴 했지만 급락이 나오고 나서 변동성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그 최저점 2020년도 거의 최저점 구역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첫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 요걸 좀 의미로 기술적으로 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좀 해보자라고 하면은 보통 신규 공장 증설 부분을 그쪽으로 맞춰가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 티라유텍으로 좀 많이 새로운 게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면 뭐 이전 고점 주가도 또는 중간 그 고점 주가인 2만 원까지도 앞으로 좀 강한 방향성을 가볼 확률도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출발하는 시가가 얼마인지가 역시나 이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전 직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0% 이상에서 출발해야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밑에서 출발하면은 팔아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또 20% 위에서 출발하면 먹을 게 없겠죠. 그 위에서 출발해서 바로 상한가에 간다면 우리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걸 예측하는 것도 아니니까 적정 수준 뭐 한 10%에서 20% 사이에서 출발한다면 20몇 프로까지의 단타 파동을 주면서 추가 상한가에 들어간 거나 아니면 다시 밀리더라도 재미를 볼 수 있는 파동이 있을 것 같으나 20% 이상에서 출발한다 또는 10% 미만에서 출발한다면 관심권을 안 두는 게 여러분들의 정서상 좋다. 힘들어할 우려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단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점을 가져보시고 또 이 재료를 가지고 이제 그럼 추세적으로 계속 갈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한가 간 종목이 추세적으로 앞으로 갈 거라고 한다면 당장에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한 며칠 정도 지켜보면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추세로 더 갈 건지 그냥 내려 꽂을 건지가 기술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추세 방향성은 앞으로 판단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티라유텍 오늘 상한가 터치한 정책 재료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스마트 관련 공장에서 양적에서 질적 방향으로 좀 고도화 공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고객사로 국내 대기업 기업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직접 수혜가 예상된다 의견 주셨고요. 또 단발성 재료가 아닌 만큼 2만 원 중간 고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신기계를 말하면서 네. 원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원전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주나 지금 잘 갔던 종목들이 차익 시장 나오게 되면은 네. 어떤 업종들이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상장 같은 경우 2022년도 7월 달에 했던 섹터 종목인데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슈성으로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CES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섹터도 그로 인해서 상승 많이 했었는데 그 관련된 업종으로서부터 수혜를 받았던 섹터 중에서 오늘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에 이제 100억 달러 정도 규모를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성으로 일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갖고 왔습니다.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라고 해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상장한 이래로 계속적인 우하향을 보여주면서 계속 눌러줬습니다. 그러다 특정적으로 박스권에서 자리를 잡아 매겨주고요. 그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CES 관련돼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탄력 타이밍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을 통해 가지고 상승을 시켰고 오늘 기준으로 좀 나왔던 이 양봉 자체가 꽤나 의미가 있어요. 이전치 있었던 고점 라인을 돌파해줬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지금 신고가 라인 38,950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종가를 맺은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걱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걱정인 건데 다른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좀 수요가 감소되면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민인 건 뭐냐면은 노동에 대한 임금입니다. 임금. 이 임금 자체가 내려오질 않아요. 이게 임금이라는 지표 자체는 대부분 다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물가가 빠진다고 해서 물가를 빠뜨려야 된다고 해서 임금을 감봉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골머리를 쌓은 겁니다. 양적 완화 이후로부터 임금도 같이 올려줬는데 임금이 안 빠지고 임금 상승은 계속 되다 보니까 물가의 영향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비력 자체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대부분의 섹터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로봇 관련된 섹터를 좀 많이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섹터 같은 마찬가지로. 네. 이게 결국에는 임금에 대해서 좀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CES에서도 로봇 관련주 섹터라든지 메타버스 섹터들 이런 것들 좀 잘 됐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 금리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임금이 다 떨어져야 되는데 임금이 따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로봇 쪽으로 해서 해지 포지션 좀 구축하려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좀 신선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24%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투자 계획의 상승을 받았습니다. 또 의미 있는 호재로 보면서 이 상장 이후에 우하향 박스권에 있다가 CES 이슈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한 만큼 앞으로도 눈여겨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제프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이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이후에 8시부터입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제프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나요? 사실
보통 이제 옵션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네. 시장의 분위기가 보통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봤었을 때 제가 이번 주는 제가 무료 방송이 오늘이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옵션 만기 이후 시장에 어떤 섹터들이 조금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섹터들을 좀 많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섹터별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안 좋다 했었는데 저도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 안 좋지만 가격적으로 너무 싸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노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상승 났던 것처럼 시장이 가격적으로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섹터상에서 가장 가벼운 가격대, 호재성에 비해서 가벼운 가격대라든지 컨센이 자체가 많이 밀린 가격대, 오히려 밸류에이션 높은 가격대 이런 것들에 대한 섹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이어지는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만기일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 전환과 함께 어떤 섹터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방송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안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을 기준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새롭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상한 김용도 전문가님의 AS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23일에 매수 들어갔고요. 매수가 11만 6,500원이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 이후부터 상승을 하다가 좀 배당락 일 이후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날씨 이슈도 그때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날씨가 뭐 좀 아직 춥습니다. 네, 추워졌고 또 그래도 이제 뭐 얼마 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네. 나아졌는데도 아직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다. 뭐 제가 이제 골프를 치지는 않기 때문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뭐 이제 계절을 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저는 좀 활동형은 아니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실적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다중 바닥을 지금 잡고 있는 부분도 아실 거고, 그래서 더 떨어질 가격은 없는 건 아실 텐데, 차트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5일선상으로 주가를 어제 올려놓고 오늘 추가 십자봉을 만들어 놓은 게 여기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패턴 나오면 이제 한번 쏘겠다라고 신호를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이제 주요 이제 주주들에 대한 어떤 흐름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의 물량 외에도 기관 물량이라든지 또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물량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종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도 16% 가까이 돼요. 보시면 총 주식수 중에 100만 주 가까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시 기관 외국인 지분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입이 좋게 되냐 아니면 나쁘게 되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시면은 빠졌었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자, 주가가 좀 올라가는 우리가 공략을 해가지고 기대를 받았었던 시점이 요 구간대예요. 12월 중후반부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팔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며칠 동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기관은 계속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그거보다 많은 비중을 사주고 있어요. 물론 차이는 많이 나진 않아요. 뭐 한 1000주, 아니면은 뭐 900주, 뭐 이 정도, 500주 정도를 더 많이 사는데 전체 거래량이 3만 주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네, 이런 몇천 주의 거래라는 것은 거의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산된 순매수 수치가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좀 강력한 반등은 못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외국인이 중요한 종목인데 외국인이 기관보다 많이 사주고 있고 저점에서 사 모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를 들어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2만 원에 대한 재돌파는 거의 뭐 유력시 되지 않을까 1월 중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고 계신다면 12만 원 돌파와 함께 이제 목표 주가 어차피 그 13만 원 이내 범위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좀 달성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골프존 들어봤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다중 바닥을 저점을 잡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갈 준비는 되어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나갔던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12만 원 재돌파 1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이어가겠습니다. 14일에 매수한 가온 미디어입니다. 3일에 좀 저점을 다지고 상승권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요. 이 가온 미디어는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좀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렸었던. 네, 사람이 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고, 뭐 하고 있는 사업은 뭐 무리가 없어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됐건 아니면은 서비스 업종이 됐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가온미디어의 수혜는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죠. 차트 자체도 지금은 굉장히 안정권이에요. 급등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알차게 이평선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작업. 5일선 탈환은 이미 3, 4일 전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22평 돌파 작업을 오늘 하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일, 모레 거래일 사이에는 한 번 정도 21평 돌파가 나올 때 보통 급등 시도가 나오죠, 종목들이. 그런 시도로 8,000원 터치를 도전해 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다면은 2주 안에 목표 주가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인데 워낙에 아까 전에 제프 전문가님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변수가 많아요, 이번 주에. 오늘 야간에 파월 의장 연설에 이제 12일에 CPI인데 6.5%로 잡혀 있으니까 사실 7.1에서 6.5로 실제 수치가 7.1인데 6.5면 너무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하회하지 않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점진 반등 분위기에서는 가온미디어가 정말 탄력받기가 좋은데 빨리 탄력을 받아서 오르지 않으면 그런 어떤 악재가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주간이거든요. 네. 고용지표에 조정을 안 받고 오히려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번 다운했다가 다시 올리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에 8,000원 돌파 시도 나올 걸로 좀 예측해보면서 고려했을 때 이제 목표 주가 달성, 목표 수익률 달성까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가온 미디어에 대해서 급등락 이후로 차트가 안정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 20일 돌파 후 2주 내로는 8,000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의장의 오늘 밤 발언과 CPI나 옵션 만기일까지 좀 체크해야 하는 변수를 보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추가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일에 매수 들어간 선익시스템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주이죠. 오늘은 19,950원으로 종가 19,1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이 선익시스템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전략이라고 있겠습니까? 네, 그냥 며칠째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네, 지켜봐야죠, 뭐죠. 보통 네. 이런 종목 갖고 계시면은 뭐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좀 답답해서 네. 그래도 전 들고 있습니다. 아, 들고 네. 있어요? 아, 장롱 주식? 네. 아, 지금도 그런 주식이 많이 있죠? 네. 네, 잘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다 시청자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든 어떤 이런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이니까요. 너무 나만 그런 게 아닌가 쓸쓸해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재밌게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수평 지지대를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직전 저점 18,000원, 꼬리 저점도 잘 지켜냈고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유지하면서 다시 23,000원에 대한 재도전하는지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온미디어하고 마찬가지로 미래지향 사업 영역을 좀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메타버스 영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 기준으로 직전 고점 돌파 시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선익 시스템 들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지대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23,000원도 재도전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면서 역시나 부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해주신 상한 김용도 전문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보다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 종목도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4일에 매수 들어간 티웨이 항공입니다. 매수가 2,530원이고요. 좀 오늘 이 중국 비자 중단 발급 이슈와 함께 좀 네. 리오프닝 관련 조정 받았는데 네. 티웨이 항공도 2%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그쵸. 목표 수익률이 15%인데 네. 현재 지금 14.62예요. 정말 그 아래에서 간당간당하게.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말했어요. 네. 애누리가 없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현재 제가 이제 아까 용덕 전문가님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좀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는 아니거든요. 비관론자 아니지만 목요일 날에 발표되어 있을 이제 CPI가 네. 6.5는 너무 러프하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못 달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티웨이항공 특히나 이런 LCC 관련돼 가지고는 상승 요인 자체가 딱 두 가지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환율이 돼야지 항공 관련 종목들도 올라간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 자체도 적으로 봤을 때도 유가가 하락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목요일 때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가 6.5보다 6.5에서 목표치 맞추던 그보다 내려가면은 아주 좋겠지만 그렇죠. 안 내려갈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할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찍어준 상태에서 오늘 저점을 깨줬지만 양봉 마감을 했고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면서 이제 저점을 안 깨주고 옆으로 좀 기어주는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물 플레이를 했었을 때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 특히나 LCC 관련돼서는 그간 급등이 많이 나왔다 보니 단기적인 고점 형성이 될 수 있으며 저는 이제 노란톡방에서는 있었던 분들에게는 오늘부터 좀 차익 실현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단기적으로 환율과 유가 자체가 반등 자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누리를 요청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네. 너무 아쉽긴 하죠. 그래서 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 여력은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요일장 기준으로 CPI가 안 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또 시간이 또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LCC 관련된 종목들이 좋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하시고 좀 더 관망하셨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재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오게 되면은 재진입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는 오늘 중국 관련 비자 발급 중단 이슈로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지만 이 환율과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보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이고요. 23일에 매수 들어갔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최고가 수익률이 12% 달성하긴 했는데 네. 이 코리아 서키트 반도체 관련주. 단가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단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설명을 했었을 때도 네. 이런 말 했었습니다. 반도체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너무
쌉니다. 너무 싸다라는 거는 사야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주식 플레이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CES라든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특히 디램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미 치킨 게임에서 이겼다 보니까 공급적인 부분들을 통제한다라면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없을 수 있으니까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움직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동일과 비슷한 업종으로 봤을 때 뭐 DB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 흐름 자체가 많이 나왔어요. 코리아 서킷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은 목표 수익률 15%는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들고 오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만약에 반도체 섹터를 지금 들어가고 싶어 한다. 웬만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싸지게 된다라면은 그때 한 번 더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에 대해서 저점에서 매수 들어간 만큼 목표 수익률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의견 주셨네요. 네, 이렇게 제프 전문가와 AS 가져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제프 전문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 화면 하단의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새로운 전략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하나밖에 없죠. 전략주 어떤 거인가요? 네, 많이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줄수록 좋죠. 네, 뭐 맞습니다.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좀 당황했네요. 네. 추천을 많이 달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제시가 되게 될 경우에 지속적인 AS가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재추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추천줄 많이 주면 이걸 딴 데서 쓸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딴 데서 쓴다면 이제 뭐 네. 방송 외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 그게 많아질수록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거든요. 그쵸, 좀 힘들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는 드릴 수 없다. 막 퍼드리고 싶지만 네.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퍼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네. 자, 한국 화장품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기초 및 색조 화장품 대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연계사인 이제 뭐 대주주 한국 화장품 제조는 국내 거의 대부분 700~800개 브랜드의 관련 원재료 및 완성품을 납품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국 화장품에서 만든 제품에 메이커만 붙어서 팔리는 제품이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 한한령 해제에 따른 중국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성분들의 화장품 사용량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이 화장품 업계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중에서도 다양한 국내 업체 및 해외 업체의 원재료 및 직접 생산 완제품을 메이커를 붙여서 공급해주는 이 한국 화장품 계열 회사는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이미 이제 중국 한한령 기대 심리 변동성 때문에 연말에 파동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마스크 관련 파동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좀 크게 나오지는 이제 못했던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일 시가 범위 이내로 잘 선점해 놓는다면은 2차 파동 출발 구역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를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노리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이제 수익률은 10% 정도로 잡을 거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9,150원 정도면은 1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직전이 저점이죠. 양봉 급등 나온 가격이 이제 7,250원, 300원부터 출발했는데 7,25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로는 화장품 관련주 한국화장품 꼽아주셨습니다. 국내 대표하는 기초와 색조 화장품 판매 업체이고요. 이 마스크 해제와 중국 한알령 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재료가 있고 또 국내와 해외 업체 제품을 공급하는 만큼 이렇게 될 경우에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 하면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10%로 목표 주가는 9,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인 7,250원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 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AS 하면서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목요일에 CPI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때 기준으로 문제 생기니까 TV항공을 차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원유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럼 그 비슷한 네. 섹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라는 건 한 개 올라가면 다른 쪽 빠지고 있고요. 그쵸. 다른 쪽이 빠지면 한 개 올라가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상기후 현상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 정도입니다. 20도가 넘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네. 이제 그런 정도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너무 춥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이제 기후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기후 관련된 네. 이야기들이 지금 이전에 한창 작년부터 되게 높았던 밸류를 높게 가졌던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이런 섹터들을 공략할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중국에 있는 공장들도 돌아갈 것이고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생산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거다 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에 발표했던 주간 천연가스 재고 관련돼 가지고 조금 부족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천연가스 관련 주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섹터처럼 가격적으로 많이 되게 칩한 상태예요. 이전치에는 정말 크게 올라갔던 섹터긴 한데 그간에 있었던 박스권을 깨버리고 다시 또 한 번 더 밑에 레벨 라인에서 이제 지금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15%. 사실 제가 30%를 갖고 싶지만 네. 제가 TV항공을 보면서 그리고 네.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네.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더라고요.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차라리 목표 수익률을 낮게 가져가고 목표가를 높게 가져가고 네. 그리고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은 무료 방송에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제가 따로 관리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15%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힌트로는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과 맞물려서 기후 관련 섹터이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재가동이 공작이 되면서 에너지 수요 증가와 함께 천연가스 재고 부족 사태 일어나고 있다 힌트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15% 제시해 주셨고요. 잠시 후 방송 이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주제인가요?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 시장과 대비해서 네. 그다음에 좀 제가 매크로 투자 관련돼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번 CPI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어떻게 갈릴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좀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싼지 비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참고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이어지는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주요 지수 발표 이후에 상승과 하락하는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숏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와 보시고요. 저희가 방금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역시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가치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